세상에는 참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음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 다른 재료로 만든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생각을 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루 세끼 매일 밥을 먹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다양함에 무심해지곤 합니다. 여기 7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엔 요리사도 있고 스님도 있고 외국인 학생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음식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라는 것이죠. 음식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맛있는 밥에 이야기가 있다. 지금 시작합니다. 린네스 가든에서 요리하고 있는 23살 유지은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식품영양학과인데 한식, 양식, 제과제빵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됐고, 그리고 배우다 보니까 좀 흥미가 생겨서 처음에는 이제 친구가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이제 칼질부터 재료 손질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칼질하는 게 또 친구랑 해서 재미가 좀 붙어서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양식 학원을 등록을 하게 됐고, 그래서 또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취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흥미가 있다 보니까 그냥 뭐 맛있다, 맛없다 뭐 이런 거 그냥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였다가, 아무래도 이제 20살 때 대학 가서 영양학을 전공해서 뭐 영양가나 음식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배우면서부터 영양 쪽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밥 먹을 때나 누구 챙겨줄 때 이럴 때도 영양가가 골고루 들어갔는지, 뭐 이렇게 오늘 먹었는데 내일은 또 다른 거를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고 건강 챙기면서 먹게끔 그렇게 이제 생각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만들 때 이거는 뭐 구웠으니까 이거는 좀 기름에 볶아보고 이런 것까지, 만드는 방법까지도 좀 생각하면서 만들게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들어가 있는 볶음밥이 저한테는 좀 그랬던 게, 뭐 당근이나 양파 이렇게 몸에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함께 섞여져 있으면서도 또 새로운 다른 맛을 창출해낼 수 있고, 너무 한 가지 맛만 이렇게 튀지 않고 조화롭게 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기름을 좀 적게 쓴다면 영양에서도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4년째 다이어트 중인 주영 씨에겐 밥이란 무엇일까요? 처음에 고등학교 때 제가 좀 열등감이나 아니면 이제 정서적 허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입이 심심하면 이제 못 참는, 그래서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116kg까지 쪘는데, 이제 그때 느끼는 열등감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위에 제가 길을 지나가게 되면 주위에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다들 제 외상이 이런 소문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 수능 이후에 이제 성교 사상 처음 받아보고 해서 일단 몸을 움직이게 되면 이제 아무런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잡념을 떨쳐내기 위해서 먼저 이제 시작하게 된 게 하루에 이제 아침에 4시간, 그 다음에 저녁에 4시간 이렇게 하고, 아침에 4시간은 이제 보통은 공복 조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줄넘기 4시간 이렇게 하고, 먹는 거는 물 2리터 하고, 그 다음에 밥 반 공기. 네.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막 주자사자 해서 그게 가장 힘든 정서적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먹기만 했다면,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는
뭐를 살기 위해서 먹는, 그리고 그 적은 양을 먹다 보니까 그 먹을 때 그 느낌이 이제 더 간절하고 뭐 소중하다랄까 뭐 그런 느낌. 네. 반면 두 할머니들께 밥이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옛날에는 그게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대가족이 사는데 지금은 핵가족이잖아. 그리고 또 지금은 뭐가 그렇게 아이들이 더 바빠.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학원이고 뭐고 그게 더 바쁘니까 모여서 같이 먹는다는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쩌다 아침에는 다 같이 먹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어른들 모시고 그렇게 하면 저녁에도 다 같이 퇴직해서 모이자. 다 같이 기다렸던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게 되지를 않아요. 안 하니까 이제 뭐랄까 의사소통 서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서로 불만들 갖게 되고 다 같이 모여서 먹는다는 거는 맛있게 서로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재밌지 뭐. 그리고 또 뭐 형제끼리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이거 맛있다 먹어봐라. 또 뭐 서로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이렇게 하고. 저번 날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그 가족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깻잎 반찬이 있었는데 깻잎은 얇으니까 혼자 뜯으려면 다 많이 더 올라오니까 뜯지를 못하니까 똑같이 이심전심으로 식구가 다 같이 젓가락이 탁 가서 그걸 뜯어주려고 하는 그 식구 그 식구들이 정 그런 게 같이 먹으면 그런 거 좋지. 그런 게 좋지. 여럿이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추억도 한 게 자연히 나오지. 어떤 특이한 음식이 나오면 옛날에 어머니 우리 자랄 때 이거 어떻게 해줬었지. 그때 참 맛있었지. 그리고 이제 옛 추억을 또 이제 생각하면서 먹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모여 먹으면은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지. 그렇다면 최고의 맛을 찾는 미식가들에게 밥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90년대 중반 정도부터 이제 이렇게 기업금융 파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업체 손님들 접대하고 이럴 일이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접대할 때 이왕이면은 좀 맛있는 집을 이렇게 소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게 됐고 또 그 당시에 아마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대파 홍성류의 맛있는 집 999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좀 많이 찾아다녔죠. 식재료죠. 그러니까 원래 음식을 먹을 것 같으면 가장 그 식재료, 원재료, 주된 식재료의 맛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름 안 넣고요. 기름 넣으면 모든 것이 다 기름 향에 다 되고, 그 다음에 잘 비비지 않고 먹죠. 그래서 그 본연의 맛을 제일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 조인성 영화관 그 비열한 것에 보면 식구라는 것이 그 깡패들이 그러잖아요. 먹을 식 있고 같이 먹는 사람들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식구라는 건데 그만큼 그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서로 교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동안에 그 사람과 동일한 식재료를 음식을 넣고 같은 맛을 같은 음식을 향유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네. 이 TV 맛 프로 같은 걸 보면은 표현 방식 그 리포터들의 표현 방식이 너무 동일해요. 뭐 부드럽다, 또는 뭐 담백하다. 어떻게 모든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다 맛이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표현 방식이 너무 그래서 사실은 부드럽다 이런 것은 맛이 아니고 식감이잖아요. 그런 식감, 맛 이런 것도 좀 구분해 보고 싶고 그 어떤 음식을 어떤 맛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그런 걸 좀 한번 정리해 보고 싶다 이런 것들 있고요. 가장 그 상위 고수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스테이크와 와인을 혼자 가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고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혼자 음미하면서 그 음식을 먹는 그런 것도 좀 앞으로 뭐 해보고 싶어요. 외국인 학생들은 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오스에서 온 시티폰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My first Korean food is kimbap. Because first time I arrived Korea is midnight, so I can't go to any restaurant. So I went to the convenient store to buy some food, and I saw kimbap is quite interesting, so I just tried it, and that's my first food. It's nice though. If you look at the food, firstly, the Korean food is more colorful. Like they have more, I can say, vegetable, and those they put in the food like vegetable, meat, and so many color. But in Lao food, there's not that much color as Korean food. And for the taste, I can say Lao food is more spicy than Korean food. But Korean food is spicy, but some not that really hot like Lao food. I mean, yes. And Korean food is more oily. Yeah, that's the thing that I can give some difference. The food that made from leaf animal, like for example, they call sannakji, which is leaf octopus. That's they eating while they are moving and living, and also gepul, which is leaf spoon worms. Yeah, those stuff is quite unique actually, and it's quite, I can't really eat those stuff. And one more thing, they have naengmyeon, which is cold noodle, and it's, for me, I can't eat those foods because naengmyeon normally is delicious. Many of my friends says, but in Laos, for cold food, we not consider it as food. We consider it as like dessert or like ice cream or those stuff. But noodle and cold water eat together is quite weird for me. So yeah, I can't really eat those foods. 저는 사찰 음식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지 스님이라 합니다. 스님들은 누구나 다 출가하면 사찰 음식을 먹어야 돼요. 배워야 되고, 왜냐하면 일반 음식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음식을 안 바꾸면 우리 그 수행을 이룰 수가 없고, 또 그 수행의 근본이라는 것은 자비예요.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자비롭게 해주는 건데, 그 자비는 뭐냐면 모든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면 하나인 것을 음식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하고 있는 음식 문화가 뭐냐, 바로 공양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공양 속에 모든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면 하나인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누구나 다 배워야 되고, 그렇게 음식 먹는 방법까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는 일들, 심성을 바꿔주는 일들을 음식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음식 수행자가 됐어요. 생명 플러스 건강 플러스 거기에 지혜, 도를 줘야 돼요. 우리한테는 이제 수행의 그 완성인 도를 줘야 돼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지혜를 주는 음식이야지 사찰 음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채식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 그래서 채식 중에서 파마늘을 뺀 것은 음식이 파마늘을 오신채라고 이야기했는데, 익혀 먹으면 음력에다가 날로 먹으면 화가 난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영양이 어떻고 맛이 어떻고 약효가 어떻고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님들은 거기에 플러스 뭐를 시키느냐, 걔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주는가.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의 성품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제 그 심성 훈련시키는 일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야채 속에는 우주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제철 음식을 먹게 되면 땅에 생명도 살고 공기도 살고 물도 살 수 있지만, 내가 제철이 아닌 음식을 선택하게 되면 농약도 쳐야 되고 비료도 쳐야 되고 비닐하우스도 쳐야 되니까 온난화의 주범도 되고 땅의 생명도 죽고 물의 생명도 죽죠. 내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음식은 나의 생명이 되기도 하고 자연의 생명이 되기도 하고 우리 모든 인류에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 내 생명을 살려주기도 하지만 그 음식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땅도 살고 물도 살 수 있는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불교는 음식은 생명입니다.
됐어? 가자. 1, 2, 1, 2, 3, 4. 좋아하고 소중한 사람이랑 먹으면은 행복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일단 영양적인 것도 생각해서 몸도 챙기면서 행복한 사람이랑 먹었을 때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게 되게 몸에 또 좋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런 건 이제 하나의 뭐 문화인데요. 지금은 뭐 배고파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 물론 뭐 살기 위해서 먹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맛있는 집을 찾는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하나의 문화예요. 그리고 또 자기 기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행을 다니고 하는 마찬가지 여행 다니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근데 또 여행은 많이 가고 싶어 하지만 여행지에서 집에 돌아오면 되게 또 아늑함 같은 것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뭐 문화를 향유하는 것 뭐 이런 거. 나는 하나의 결속, 교제, 관계 맺음 그런 것들. 먹고 내가 음식 먹을 때 내가 이걸 먹으면 살로 간다, 뭐 건강해진다 이런 생각은 없잖아 누구든지. 근데 먹는 데서 정이 나고 먹는 데서 관계가 맺어지고 먹는 데서 교제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대접하고 싶다, 누구하고 가서 뭘 먹고 싶다 이러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뭐 먹고 싶어 하고 물어보고 이러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관계 맺는 교제라고 생각하지. 밥 굶지 말고 댕기래. 7사람의 7가지 서로 다른 밥상 어떠셨나요? 하루 3번 특별할 것 없이 수저를 드는 일상 속의 밥상이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는 가족을 생각하거나 문화를 느끼거나 생명을 떠올립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밥상 속에도 분명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누구와 마주 앉아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음식을 드셨나요?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 있었나요? 음식을 통해 당신의 삶을 만날 차례입니다. 맛있는 밥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라면 물었나. 우뚜메 가도 놀러 오라 캐라.